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오늘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소국 부탄 소식인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고 EFE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통신에 따르면 부탄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전체 인구 78만 명 가운데 성인 53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1,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전했는데요. 부탄은 특히 인도 등 국제사회의 기부만으로 성인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이웃나라 인도로부터 55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증받은 후에 접종 캠페인을 펼쳤고요. 빠른 속도로 1차 접종을 마쳤지만 이때 당시에 인도가 코로나19 대확산을 겪으면서 백신 부족에 시달리면서 부탄에 대한 추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네. 코로나19 백신은 2차 접종까지 해야 하는데 이 간격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미 1차를 마쳤는데 2차를 맞을 간격이 길어지자 부탄은 빠르게 국제사회에 백신 기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이달 코로나19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 모더나 백신 50만 회분을 전달했고요. 덴마크도 25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 백신 5,800회분은 남부 어린이들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참 그나저나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국민의 97%나 행복한 나라군요. 네, 이 부탄은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에 정책에 초점을 맞춘 나라인데요. 이 경제지표 개선이나 세계화보다는 국민 총 행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부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로타이 체링 총리는 비뇨기과 의사 출신인데요. 이 주말에는 여전히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 치료에 나서는 등 낮은 자세로 민생을 돌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행복한 나라 부탄, 세계 처음으로 성인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면서 코로나19의 걱정까지 덜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 또 행복 지수가 더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부럽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인도에서 13개월 동안 코로나19에 3차례나 감염된 의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어제 현지 언론 NDTV 등의 보도에 따르면요. 뭄바이에 사는 26살의 의사 슈르슈티 할라리는 지난해 6월 17일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에 올해 5월 29일 또 7월 11일에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확진 판정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후에 나왔는데요. 현지 언론은 할라리에게서 2차례나 돌파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파 감염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신이 최근 유행 중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에 뚫리면서 돌파 감염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할라리와 그녀에게 전이돼 확진된 남동생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백신까지 맞고도 2차례나 더 확진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좀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전문가들은 백신이 돌파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감염 후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높고 빠른 회복을 돕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은 뭐 무조건 맞아야 되죠. 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홍콩 소식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에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음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24살 퉁잉키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은 작년 7월 1일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 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을 넘겨졌는데요.
주 혐의는 테러를 저지르고 분리 독립을 선동해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인데요. 이 홍콩 보안법은 분리 독립,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홍콩 보안법 시행 13개월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 향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림픽 소식이죠? 네. 올림픽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제가 훈훈한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좀 답답하지만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소식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인종차별 관련한 소식입니다. 예, 그리스 국영방송사 ERT 텔레비전은 27일 도쿄올림픽 탁구 경기 해설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저널리스트 출신 게스트 해설자 디모스테니스 카르모이리스와의 방송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의 발언은 남자 탁구 단식 경기에서 우리나라 정영식 선수가 그리스의 파나지오티스 지오니스의 4대3으로 역정승해서 16강행이 확정된 직후에 나왔는데요. 이 캐스터가 한국 선수의 기술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카르모이리스는 그 작은 눈으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는 여과 없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게 서양인들이 이른바 눈찍기로 동양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또 여기에 세계양궁협회 공식 트위터 계정 역시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을 소개를 하면서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요소가 담긴 글꼴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사용한 글꼴은 중국계 식당 메뉴판에 흔히 쓰이는 일명 찹수이, 야채볶음이라는 글꼴입니다. 이 글꼴은 주로 중국계 업소 간판에 사용되고 붉고 굵은 획으로 구성돼서 중국식 요리나 서예, 젓가락, 가라데 등과 연관은 없지만 아시아적인 느낌을 주려고 자주 사용이 되는 글꼴인데요. 이 글꼴 디자인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닌데 글꼴의 역사나 사용된 맥락을 따져보면 조롱이나 차별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폰트는 지난 세기 내내 백인 정치인들이 외국인 혐오를 주장하는 데 사용돼 왔고요. 또 동양인을 적대시하던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도 항일 포스터에서 흔히 쓰였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재 글꼴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코스타리카의 여자 체주 선수 18살의 루시아나 알바라도 선수가 지난 25일 열린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마루 운동에서 연기 중에 한쪽 무릎을 꿇고 오른 주먹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장갑을 낀 오른손 주먹을 들어올린 행동을 재현한 건데요. 이 알바라도 선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운동에 경의를 표하고 또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성취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고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대담한 연기는 각종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눈이 되게 작아가지고 탁구공을 아주 미세하게 잘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 방송인이 했다면, 네. 예? 그럼 서양인들이 동양인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게 또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걸까요? 코 있잖아요, 코. 예? 탁구채가 안 가는 각도에서 코를 쳐도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왜 그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동양인 눈이 뭐 작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 다음 올림픽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은 여성 선수 성적 대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지난 18일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유럽 비치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고 경기에 나섰다가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국제 핸드볼 연맹 규정상 하의는 10cm를 넘지 않는 비키니를 입어야 하는데요. 이 노르웨이 선수들은 비키니 하의가 노출이 심하고 불필요한 성적 느낌을 줘서 경기 내내 불편했다면서 벌금을 물게 되더라도 편한 옷을 입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이 실제로 끊임없이 모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경기에 비키니 복장은 좀 실용적이지 않은데요. 이 남자 선수의 경우 하의는 무릎 위에서 10cm 이상 보이지 않도록 입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자 선수들에게는 구체적이고 노출이 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또 이번 도쿄올림픽 주간방송사는 여성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 나선 독일 여자 체조팀도 남자 선수들처럼 하의를 덮는 유니타드를 입는 등 여자 선수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노출을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그게 무슨 스포츠입니까? 예, 그거는 그쵸. 스포츠가 아니죠. 어떤 바로 잡을 건 좀 앞으로 계속 좀 바로 잡아야겠죠. 자,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